안녕하십니까, 문틀란TV입니다. 민주당 경선에서 이재명이 무너지고 호남의 몰아주기에 지지를 받는 이낙연이 치고 올라오는 듯한 현상이 최근 여론조사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자 일부 호사가들이 민주당의 대세가 이낙연으로 기울었다고 성급한 주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몇몇 여론조사 결과로만 보면 이낙연 측으로선 그런 희망 섞인 전망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야권의 대선 유력 후보인 윤석열과의 1대1 맞대결에서 이재명보다 이낙연이 좀 더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습니다. 범야권 진영에선 윤석열 전 총장의 최근 지지도 하락 현상을 우려 섞인 눈으로 보면서 성급하게 불안한 전망을 내놓는 목소리도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정권이 뿌려놓은 가족 검증의 지뢰밭을 윤석열 전 총장이 결국 통과하지 못하는 게 아니냐며 마치 시중에 떠도는 윤석열 가족 관련 의혹들이 사실인 것처럼 성급하게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너무 성급한 판단이고 실제 상황과도 맞지 않습니다. 최근 조사에서도 다자구도에선 윤석열이 여전히 지지도 1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14일에 발표된 조원 CNI 조사에서도 이낙연이 급등세를 보인 현상은 나타났으나 아직까지는 윤석열, 이재명의 양강구도가 굳건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윤석열 28.9, 이재명 27.4, 이낙연은 16.4%로 나타났습니다. 가상의 양자 대결 조사 결과를 갖고 이낙연 급등, 윤석열, 이재명 하락을 점치는 분석들이 여권 진영에 의해 퍼지고 있는데 이는 비현실적인 분석이고 이보다는 범야권과 민주당 내에서 누가 우세한가를 우선 판단하는 것이 현실적인 분석입니다. 현재 여론조사에 의하면 범야권에선 윤석열, 민주당에선 아직도 이재명이 우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재명은 가족 문제, 본인의 인성 문제가 본격 검증되다 보면 대통령 자격이 아예 없는 인물이라는 것이 유권자들에 의해 확인될 것이 거의 틀림없습니다. 만에 하나 민주당에서 이낙연이 당 후보가 된다 해도 이낙연 역시 많은 치명적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고전하던 이낙연이 치고 올라온 것은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이재명이 집중 검증을 받았고 그로 인해 이재명은 하락하고 그 상대적 수혜를 이낙연이 가장 많이 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현재 다소 상승한 이낙연의 지지도도 언제든지 경쟁자들의 공세와 검증에 의해 무너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경선 과정에서 이재명 외에 이낙연을 포함해 누구도 제대로 된 검증을 받지 않았습니다. 일방적으로 이재명 두드리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이제 이낙연이 이재명 뒤를 쫓는 위치가 된 만큼 타 주자들에 의해 집중 견제의 대상이 될 것이 틀림없고 그 지지고 볶는 과정에서 이낙연도 이재명처럼 지지도 하락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우선 옵티머스 의혹에서 그는 자유롭지 못합니다. 또 민주당 내에서 자타가 공인하는 문재인의 아바타입니다. 대선은 정권 심판의 의미가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현재 나타나고 있는 여론은 정권 심판 여론이 정권 재창출 여론보다 지속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선 무대에 가면 이낙연은 유권자로부터 회피 대상 인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낙연의 잦은 말바꾸기와 소신없는 문재인 눈치보기 행태도 도마 위에 오를 것입니다. 결국 민주당 경선 2라운드가 진행되다 보면 이재명, 이낙연 모두 자체 결함으로 인해 지지도 하락하고 그것이 추미애나 민주당의 다른 후보들에게 또 이전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이낙연의 지지도 상승엔 호남에서의 지지도 상승이 큰 몫을 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것이 이낙연에겐 부정적 요인이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호남이 똘똘 뭉쳐 밀어주는 호남 후보가 단독으로 대권에 성공한 사례가 없습니다. 김대중도 그렇게 해서 실패했고 정동영도 실패했습니다. 윤석열의 최근 지지도 하락, 특히 양자 대결 시에 지지도 하락이 눈에 띄고 있는 것은 여권 진영의 집요한 마타도어 흑색 선전으로 인한 일부 중도층에 속한 유권자들의 불안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현재 윤석열에 대해 제기되어 있는 각종 루머와 마타도어는 사실과 다르거나 윤 전 총장과 무관하다는 것이 밝혀지면 오히려 유권자들에겐 윤 전 총장에 대한 흑색 선전으로부터의 내성을 키우는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현재 중앙지검에서 수사 중인 윤석열 가족 관련 사안은 이미 여러 차례 무혐의 판정난 사건들이고 거기에 윤석열이 개입됐다는 어떠한 단서나 흔적도 없습니다. 장모가 요양병원 부정급여 의혹으로 1심에서 구속됐지만 2심 판결이 어떻게 나올지 지켜봐야 합니다. 요양병원의 이사장을 잠시 맡았다는 것 때문에 혐의가 인정됐는데 실제적으로 윤석열 장모가 요양병원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는 것이 2심에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보다 중요한 것은 가족 관련 사건들이 거의 대부분 윤 전 총장이 결혼하기 전에 벌어진 일들이고 이것을 윤석열과 연관 짓는 것은 일종의 연좌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사안과 별개로 정권에 의한 조직적인 범야권 후보 죽이기, 여론 공작이 시작됐다는 의혹도 점차 강해지고 있습니다. 이는 범야권 유권자들의 강한 연대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최근 이를 강하게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정황들이 발생했습니다. 윤석열에 대해 줄곧 높은 지지도 조사 결과를 보여온 B&R 리서치 여론조사가 갑자기 발주처에 의해 정기조사가 취소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발주처에선 정치적 압력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정부 광고 수주를 받는 업체의 말을 액면 그대로 믿기 어렵습니다. 얼마 전까지 윤석열 대변인을 지낸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이 여권 관계자로부터 윤석열을 치는데 협조하면 경찰 수사를 받지 않게 해주겠다는 말을 들었다고 폭로성 주장을 해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이 대선 출마 선언을 하는 날 일부 친여 매체를 통해 경찰의 내사 소식이 흘러나왔다는 점에서 정권에 의한 공작 가능성이 다분히 의심됩니다. 지금 흘러나오고 있는 여론조사에 너무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고 무엇보다 지금은 민주당의 경선 기간이란 점이 여론조사에 반영될 수밖에 없습니다. 야권의 유권자들과 달리 민주당 지지자들은 민주당 경선 과정을 특별히 관심 있게 지켜볼 가능성이 높고 그러한 상황이 여론조사에서도 반영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중요한 것은 민주당 경선 1라운드 수혜를 입은 이낙연이 2라운드에선 그 역시 집중 검증 대상이 되고 공세 대상이 돼 지지도 하락이 불가피하다는 것이고 윤석열의 경우 제기되는 흑색 선전, 루머들이 근본적으로 그와 무관한 것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에게 큰 데미지를 입힐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것입니다. 문틀란TV 여기서 마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방송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